네, 오늘은 이제 어제 우리가 만들어 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확장하는데 두 단계로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요구사항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에 맞게 어제 한 그 5가지 스텝을 똑같이 따라서 설계도를 그리고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어제 완성한 지갑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우리 지갑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우리 돈을 넣는 지갑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갑을 하나 더 추가하자. 일본 화폐 지갑을 추가하자는 거예요. 일본 화폐 지갑을 추가한 이유는 뭐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전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뭐 소수점이야 뭐 없죠. 몇 달러 몇 센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서 선택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해보자. 지갑에 칸이 지갑이 2개 있는 거예요. 우리 돈 지갑, 일본 돈 지갑. 그 요구사항을 이제 간단히 보면, 자, 이걸 어떻게 운영하도록 요구사항을 설계했냐면 이렇습니다. 지갑이 2개 있으니까 창이 2개가 떠야 돼요. 그래서 한 창은 이제 우리 돈을 관리하는 지갑이고요. 다른 한 창은 일본 돈을 관리하는 지갑이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에디카 원화, 에디카 일화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2개를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열려있는 지갑,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지갑과 그렇지 않은 지갑을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사용하는 지갑은 활성, 사용하지 않는 지갑은 비활성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는 여기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활성, 비활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해주고요. 처음에는 잔액이 당연히 둘 다 0이겠죠. 지갑이 빈 지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당연히 이제 지갑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제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JQ 이렇게 KJ라는 이제 메뉴가 더 늘어났는데 K는 우리 돈 지갑을 가리키는 거고요. 선택하는 거고요. 그 말은 한화 지갑을 활성화시켜라 하는 얘기가 되고요. J를 입력하면은 J는 이제 일화 지갑을 활성화시켜라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뉴가 총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은 어제하고 똑같고요. 지난번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플러스를 누르고 10만을 입력을 하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갑이 원화 지갑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만 수입하고 잔액이 10만 원으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J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활성화 지갑이 원화에서 1화로 바뀌고요. 그렇죠? 밑에 바뀌었죠? 그 위에 창에는 이제 1화 지갑이 비활성으로 되어 있는데 J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원화가 비활성이 되고 1화가 활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입금이 아니라 수입 플러스 2만엔을 넣으니까 이제 2만엔 수입 잔액 2만 이렇게 1화 지갑의 잔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원화 지갑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K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다시 원화가 활성화되고 일화 지갑은 비활성화가 되고요. 네, 뭐 그런 기능을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를 고민을 하니 이게 지난주가 아니지? 어제 작성한 설계도죠.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지갑이 2개죠. 그러면 지갑 오브젝트가 2개 생겨야 되겠죠.
하나는 일화용, 하나는 원화용. 그쵸? 그래서 우리 설계도에 지금 1, 2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러 하나에, 컨트롤러 오브젝트 하나에 그 컨트롤러 오브젝트가 담당해야 되는 지갑의 오브젝트는 두 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가 폴스 두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쵸? 마찬가지로 폴스 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폴스 라이터 오브젝트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로 고치면 되겠어요? 바뀐 게 지금 여기 붙어있는 1, 2, 1, 2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고칠 필요가 없는 거는 뭐 같아 보여요? 폴스 오브젝트는 두 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폴스 오브젝트의 기능을 바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폴스 오브젝트의 기능은 뭐 돈을 넣고 빼는 것, 그죠? 잔액 계산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원화를 다루던 이산을 다루던 방식은 똑같아요. 따라서 아마도 오브젝트가 모델 오브젝트가 두 개 필요하고 또 폴스 라이터 오브젝트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거를 만드는 폴스 매니저라든가 폴스 컨트롤러라든가 폴스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정한 설계도입니다. 일단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폴스 오브젝트나 폴스 라이터가 각각 원화용, 일화용으로 한 개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더 추가되겠죠. 따라서 컨트롤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오브젝트는 리더는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가 원화용 라이터, 일화용 라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스가 또 원화용 폴스, 일화용 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폴스 라이터가 또 하나 있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명제서를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컨트롤러가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일화, 원화 지갑을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컨트롤러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원화용 펄스, 일화용 펄스, 원화용 라이터, 일화용 라이터를 따로 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하나는 비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야 지금 하나 갖고 이용할 수 있어요. 펄스가 기능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된 지갑만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죠. 그 서비스를 바꾸고 싶으면 활성화 상태를 다른 지갑의 활성화 상태로 바꾸고 현재 쓰고 있던 것을 비활성화로 바꾸면 다시 활성화 지갑이 바뀌니까 그 활성화 지갑 된 걸 갖고 서비스를 해주면 되죠. 따라서 항상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갑이 뭐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갑 라이터가 뭐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필드 변수에 네 번째 줄에 라이터라는 필드 변수가 있고 맨 밑에 폴스라는 필드 변수가 있는데 이 필드 변수는 뭐를 기억하고 있냐 하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지갑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변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접근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을 테니까, 그죠? 활성화 상태가 바뀌면 라이터나 폴스가 갖고 있는 그 현재 활성화된 지갑 상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원화와 일화 지갑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래서 두 개 따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가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기억해 두기 위해서 또 다른 필드 변수 writer와 pulse를 두어서 현재 활성화된 지갑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으니 이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는 5개만 만들면 되죠. read 오브젝트, writer 1 오브젝트, writer n 오브젝트, 그 다음에 pulse 1 오브젝트, pulse n 오브젝트 5개만 만들어서 받고, 그래서 컨스트럭터는 5개 인수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 변수, 남은 필드 변수 writer하고 pulse 필드 변수는 그냥 기존의 오브젝트 5개 중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할 일은 전달받은 인수로 필드 변수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5개를 받으니까 5개는 다 세팅이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라이터 변수하고 폴스 변수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냥 처음에 디폴트로는 원화 지갑을 활성화시켜 놓는 게 맞겠죠?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라이터하고 폴스 필드 변수의 초기 값은 그냥 원화 폴스와 원화 라이터를 디폴트로 기억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트랜잭션스도 이제 다 대폭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메뉴가 2개가 더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죠. 프로세스 트랜잭션스 메소드는 서비스는 5개 중에 하나 선택을 입력하게 하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금액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타네. 한화는 이게 아니고 K고요. 1화는 J고요. 그죠? 선택해서 입력하게 하고요. K하고 J의 경우에는 어떻게 K하고 J의 경우는 K를 누르면 원화 지갑을 활성화시키고, J를 누르면 N화 지갑을, 1화 지갑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전하고 똑같고요. Q도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기능 하나만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명세서를 다 작성을 했고요. 이제 전략이 완성됐으니 해보면 되겠죠? 해봅시다. 어제 작성한 코드를 열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명세서대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에 컨트롤러가 있죠? 네, 작성해 봅시다. 리더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죠? 여기다 3개를 더 추가해야죠? 4개. 명세서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설계도에 있는 대로. writer 1. writer 예.
여기다 메모를 달아주는 게 좋겠죠. 여기 라이터는 먼저 하면 활성화 되어 있는 펄스 라이터. 객체를 항상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여기 펄스는 활성화되어 있는 펄스 객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것보다 좀 달라진 점들이죠. 일부러 뭐 코멘트를 굳이 달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두 개는 달아주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도대체 뭐지? 세 개가 똑같은 게 있네. 그죠? 이거는 각각의 그 원화 펄스와 n화 펄스를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어떤 뭐가 들어있냐면 그 둘 중에 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냐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콘스트럭터 메소드 만들어 볼까요? 부분대로 손으로 가져가죠. 요거는 또 남겨둬야 될 거고요. 그다음 요 각각을 전부 지금 받은 인수 5개 인수로 이 필드 변수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라이터 1은 W1으로 가고요. 라이터 얘는 W2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펄스 1은 P2로 하고요. P1으로 하고요. 펄스 N은 P2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5개 필드 변수는 다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하고 펄스는 지금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명세에 의하면 최초의 라이터하고 펄스는 각각 W1, P1으로 세팅하자고 했죠. 디폴트가 원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W1이 될 테고요. 라이터는 펄스는 P1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기로.
source 기준 원하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프로세스 트랜잭션을 바꿔봅시다. 여기서 추가된 거는 이제 서비스가 2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메시지에도 이거를 추가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하고 J인 경우에 각각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 활성화 상태를 바꿔주기만 하면 됐죠. 그 활성화, 어떤 것이 활성화되어 있냐는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라이터하고 폴스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바꿔주면 돼요. 자, 해보세요. 메뉴 2개 늘었으니까 추가해야 되겠네, 그죠? K하고 J 추가하고요. 요 뒤에도 이제 2개 늘어져야 되겠네. K, J. K는 반, 원화. 는 일화. 원화, 일화, 한화, 일화. 어떻게 맞지? 한화라고 적었네요, 여기는. 한국 화폐. 네, 이렇게 하면 맞겠네요. 그죠? 좀 길어졌죠? 사실, 이 코드에 보통 컬럼이 옛날 그 프린터 기준인데, 80이 오른쪽이 끝이에요. 80 컬럼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다가 커서 갖다 눌러 놓고요. 이 밑에 보면은 여기 컬럼 넘버가 있죠. 21이 라인 넘버고요. 맨 밑에 보면. 그 다음에 74가 컬럼 넘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커서가 21번 라인에 74번 컬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보통 여기 하나가 80 정도 컬럼 쓰는 게 옛날에 이 프린터 시절에, 프린터로 이 코드를 프린트하던 시절에, 소스 코드를, 그 시절에 80 라인 컬럼까지가 이제 뭐라고 할까, 너비가 돼서 그 기준이 이제 80 컬럼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 뒤 끝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80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코드가 읽기 좋겠죠? 근데 이게 메시지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기서 줄을 바꾸는 거니까 그럼 바꿔보죠 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끊고요. 이렇게 끊고 그 다음 줄에다가 그냥 메시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길어져서도 여기가 80 컬럼이 넘어가지 않고 67까지 밖에 안 되고요. 그냥 메시지는 뒤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읽기가 좋죠? 나머지 메시지는 바꿀 게 없고요. 이거는 똑같은 서비스니까 그냥 둬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 KJ죠. 그죠? K가 들어올 때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J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명세서를 보면 K는 원화 지갑을 활성화시키고 J는 일화 지갑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활성화 비활성화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엄청 쉽게 돼 있죠.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라이터 필드 변수하고 폴스 필드 변수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죠? 해보세요.
단순히 바꾸기만 하면 될까? 아까 여기를 보면요, 활성화 상태가 바뀌면 활성화된 창에는 활성이라고 적어줬고 비활성화된 창에는 비활성이라고 적어줬죠. 따라서 활성화 상태를 바꾸면서 또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활성화된 창은 활성화 메시지를 적어야 되고 비활성화된 창은 비활성화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죠? 그 작업까지 해야 되죠. 일단 필요한 거는 여기 이제 else if를 하나 더 넣어서 리퀘스트가 K인 경우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J인 경우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KJ는 알파벳이니까 이 키보드에는 대문자 K, 개문자 J가 되어 있지만 사실 소문자, 대문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가 대문자를 입력할지 소문자를 입력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저번에 Q도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도 괜찮고 소문자도 괜찮다고 해야 될 거고요. J도 마찬가지. 대소문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K가 입력인 경우에는 이제 원화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일단 원화 활성화시키는 거는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필드 변수 값만 바꾸면 되잖아. 이거죠, 이거. 그죠? 이게 원화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쓰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1화를 활성화 시키라고 한다면 W1, P1 대신에 W2, P2라고 하면 돼요. 그쵸? 뭐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이제? 이전에 활성, 비활성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창에 어떤 창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프린트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시어 트랜잭션을 활용하면 되죠? 시어 트랜잭션 메소드는 누가 갖고 있어요? 폴스 라이터가 갖고 있죠? 시어 트랜잭션. 근데 여기서는 그냥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활용하면 될 거예요. 그죠? 활성화된 창은 show transaction 활성 이렇게 보내주면 되고요. 비활성화된 창은 show transaction 비활성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음, 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누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현재 라이터, 폴스 이게 가리키고 누가 이게 원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뭐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가리키고 있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창은 무조건 이제 바꿀 거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창은 비활성으로 바꿔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좀 까다롭네, 그죠?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창만 기억하고 있어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게 비활성화된 창이야 라고 직접 대답해 줄 수 있는 여기 논리가 없어요. 그게 일단 문제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쉽게 말이죠. 그냥 당연히 활성화된 창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활성화된 창을 비활성화를 시키지 뭐,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호출하고요. 현재 라이터한테다가 현재 라이터는 지금 라이터는 뭘 기억하고 있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에요. 거기다가 비활성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새로 K가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지금 라이터한테 똑같이 또 라이터한테 이렇게 해서 활성 이렇게 해주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에 비활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활성 상태를 바꾸고 새로 활성화된 창에다가 활성이라고 쓴다. 논리가 맞아요? 뭐 일단 맞아 보여요. 그죠?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밑에도 똑같이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에 지금 창을 비활성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활성화 창을 바꾸고 활성화 화폐를 바꾸고 지갑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 바뀐 라이터에다가 활성화를 쓴다. 맞죠? 약간 여기 결함이 있네. 어떤 결함이 있는 거야? 염세가 확실히 안 돼 있어. 결함은 어떤 결함이 있을까? 누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결함이 있지? 지금 원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1화로 바꿔주세요 하면 문제 없어요. 1화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원화로 바꿔주세요 하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비활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없나?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고 내가 예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원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원화를 활성화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 원화가
비활성을 갖다 다시 고치면 되겠죠? 그래도 일반은 변화가 없겠네. 괜찮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맨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사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활성화, 비활성화를 우리가 창에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초기화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콘스트럭터 메소드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거 논리는 맞죠? 이걸 내가 잘못했네. 그죠? 문자인데 문자 열로 했죠? 문자는 이퀄 사인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키 코드 번호로 문자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퀘스트 자체도 지금 차로 선언이 되어 있죠. 차 타입으로, 캐릭터 타입으로. 리퀘스트 어디 갔어? 리퀘스트를 못 찾지? 여기 있네, 그죠? 리퀘스트는 차로 선언이 되어 있죠. 따라서 문자예요. 문자는 이렇게 비교해도 돼. 문자 열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용 비교하고 싶으면 equals 메소드를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건 잊지 말아야 되고요. 어쨌든 이건 왜 틀렸을까? W1 W1이 아니지, 그죠? 이거는 이 파라메타 W1인데 여기만 있잖아, 그죠? 이 바깥에서는 W1, W2 같은 거 몰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W1에는 한화로 바꿔달라고 했으니 한화는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기억하고 있죠? 여기 라이터 1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펄스는 펄스 1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터하고 펄스를 전부 원화로 넣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화로 바꿔달라고 하면 라이터 펄스를 전부 1화로 바꿔줘야 되겠죠? 1화 라이터는 여기 있고요. 원화 펄스는 1화 펄스는 여기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매니저만 바꾸면 되겠네. 등장 객체가 좀 많아졌으니까 이번에는 펄스를 2개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펄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P1 펄스 오브젝트 만들어서 각각 이름을 2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각각을 가지고 라이터 오브젝트도 2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쵸? 이거 그냥 1, 2로 합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쓰고 말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름을 굳이 잘 지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얘는 P1 하고 얘는 P2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리카 1 하고요. 이거는 에리카 N 하고요. 연화인가? N화? 원화가 아니지. 한화. 이건 1화. 상태가 안 좋아.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됐었지? 설계도를 보니 순서가 여기 보니 순서가 RW1, W2, P1, P2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RW1, W2, 그 다음에 요거는 P1, P2 거고요.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괄호가 빠졌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뭘까? 자, 지금 창을 두 개를 띄워야 되는데 이 first writer의 constructor 메소드의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윈도우즈의 위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윈도우 위치에 똑같이 놓으면 두 개가 겹치겠지. 그래서 나란히 두기 위해서는 이게 300이 X좌표고 0이 Y좌표니까 요거를 600으로 놓으면 되겠네. 그럼 나란히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의 사이즈가 300, 200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실행해 볼게요. 자, 나란히 쓰죠? 근데 이게 뭐가 활성화되는지 비활성화되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그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알지. 디폴트로 한화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당연히 내가 여기다 더하기 넣고요. 10,000원 넣으면은, 되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활성화되는지 안 보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따라서 첫 화면에도 어떤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되겠어? 처음에 한화 계정이 활성화, 일화 계정이 비활성화라고 표시를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컨트롤러가 해줘야지. 컨트롤러가 처음 판 깔 때 해줘야 돼요. 그죠? 처음에 첫 화면 띄울 때 원화는 활성, 일화는 비활성.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거 끄고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컨트롤러에서 해줘야지. 어디에서? 컨스트럭터 메소드에서, 여기에서. 다 세팅한 다음에 여기다가 활성, 비활성을 써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되죠? 활성은 여기 있으니까 활성. 그 다음에 비활성은 누구한테 비활성을 해줘야 돼요? nwrite한테 해줘야지. nwrite는 너는 비활성이야. 게을러요. 이렇게 해서 nwrite한테는 비활성. 뭐 이거는 여기다가 원이라고 쓰나 마나 사실 똑같죠? 왜냐하면 라이터하고 라이터 1하고는 사실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게 그냥 라이터죠? 이게 라이터 1이에요.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처음에 창을 띄울 때 바로 어떤 것이 활성인지 어떤 것이 비활성인지 바로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빈 지갑이에요. 그럼 최초에 한화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걸 서비스 하면 되죠? 테스트 해봅시다. 사실 이거는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폴스 컨트롤러를 따로 테스트한 다음에 또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만 고치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그죠? 다른 세 개 메소드는 다른 세 개 클래스는 하나도 안 고쳤죠? 이거만 컨트롤러만 고쳤어요. 손 하나도 안 댔죠? 멋있잖아. 안 그래요? 이게 부품화가 확실히 된 거죠.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하고요. 10,000원. 인으로 바꿔볼까요? J로 바꾸면 활성화 상태가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 N하고 1,000원 되고요. 다시 K로 바꾸면 K로 넘어가고요. 그죠? 자, Q 하면 끝나고요. 네. 다 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 하나는 끝냈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내가 우리 자료에 완성한 코드를 여기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여기 내가 함수를 하나, 보조 함수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죠? 보세요. 지금 금방 우리가 코딩할 때는 비활성화, 새로 활성화 상태 바꾸고 새로 바뀐 거를 활성으로 프린트하라고 이렇게 한 거를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그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잖아, 그렇죠? 보세요 여기.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세 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함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활용한 거죠. 그럼 좀 더 여기서는 크게 베니핏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죠? 몇 줄 세이브한 거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독성 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좀 더 뭔가 또 지갑이 또 예를 들어서 미화 지갑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수정하기가 좀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참고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그래서 새로 하나 여기 스위치 폴스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근데 스위치 폴스라는 메소드는 지금 내가 이 프로세스 트랜잭션스라는 메소드를 만들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소드예요. 하지만 이거 외부의 공개용이 아니죠? 설계도에는 없는 메소드예요. 그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될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용으로만 사용될 용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프라이빗이죠? 이건 내부용이에요. 내부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다가 내부용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런 메소드는 내부용 메소드입니다. 그걸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만들 때는 이 프라이빗이라고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꼭 적어 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개되지 않는 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퍼블릭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빗입니다. 그게 TV 하나 있고요. 이쪽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갑이 두 개 생겼는데 이제 서비스 하나 늘리고 싶어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갑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원화가 들어있고 하나는 엔화가 들어있다. 엔화 돈을 보내서 원화에 집어넣으면 그게 원화로 환전돼서 딱 바뀌는 거예요. 원화 지갑에 들어있는 원화를 꺼내서 엔화 지갑에 탁 집어넣으면 엔화가 탁 바뀐다. 그런 서비스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환전 기능. 그래서 엔화에서 돈을 꺼내서 원화 지갑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원화로 탁 바뀌는 거죠. 마음대로 바뀌는 거고.
근데 뭐 환율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정 확률로 가정을 하고 그냥 10대 1이라고 합시다. 거의 10대 1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돈 10원이 엔화로 1원이다, 1엔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럴 것 같아요. 자, 지금 맨 위에 창을 보면 1화 계정의 잔액이 15,000엔이고 원화 계정의 잔액이 25만 원이네요. 그죠? 활성화되어 있는 게 지금 1화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환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죠. 그 말은 지갑으로 돈을 옮기게 옮기는 서비스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키워드를 쓸까 하다가 그냥 이 크다 작다 이 키보드에 있는 크다 작다 키가 뭐 화살표 역할도 하니까요. 원화가 왼쪽에 있고 일화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크다라는 기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화살표로 연상을 하면 되고요. 작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연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다 기호는 한화에서 일화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다는 일화에서 한화로 바꾸는 거고. 그렇게 연상을 해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2개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환전할 때는 한일은 크다, 1한은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 요청을 하게 되면 환전할 금액을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는 금액으로 적겠죠? 적으면 그 금액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내는 계정에서는 금액이 차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 계정에서는 그 금액을 화폐 단위로 환전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하겠죠? 더하겠죠?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금 이 예에서는 한화에서 일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5만원을 보내면 실질적으로 원화 계정에서는 5만원이 빠지고 일화 계정에서는 5천원이 늘어났죠. 5천엔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줬고요. 환전 지출, 환전 수입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번엔 1화에서 하나로 또 보낸다고 했을 때 1,000원을 또 보내면 1화에서 1,000원이 지출이 되고 한화에서는 10,000원이 증가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설계도가 없습니다. 명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명세를 직접 작성하면서 만들어 봐야 되겠죠. 명세를 그리면서 하든지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넣고 하든지 어쨌든 판정 기능을 추가하면 돼요. 그럼 이번에도 뭘 고치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컨트롤러만 고치면 되죠?
제일 쉬운 거는 이 메뉴 바꾸는 거니까 메뉴를 아까 여기 샘플을 보면은 그 키가 2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환전에 대해서는 일화와 종료 사이에다가 환전하고 괄호 열고 한일, 일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여기서는 크다, 작다 이렇게 추가하고요. 여기서는 요 뒤에 환전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 일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 각 2가지 메뉴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되죠. 이거는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이에 같이 else if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고요. 똑같이 리퀘스트가 0. 2가지 상황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는 지갑에서는 이제 일단 요청 금액을 받아야 되고요. 보내는 계좌에서 그 요청 금액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받는 계좌에다가 요청 금액을 환전을 한 다음에 더해야 되고요. 이 작업은 쉽죠? 어떻게 해요? 보내는 폴스 오브젝트한테 금액을 입력받아서 금액을 스캔드하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폴스에 언하라고 하면 되죠. 환전해서 언하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메시지는 보내는 계정에서는 얼마만큼 환전 지출했다라고 보여주면 되고, 받는 계좌에는 얼마만큼 환전 수입이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돌려봐야 됩니다. 작은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 금액 받아서 빼고 환전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보여주고.
이 서비스는 뭐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뭐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비활성 활성 그냥 한번 요청을 받는 거예요. 환율은 10대입니다.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금액 받는 건 여기 가져오면 되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제 요청이 우리가 그 스탠드하고 온을 구현할 때 마이너스 금액은 허용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의 경우에 잔액보다 더 많은 지출을 요청했는 경우에 그것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걸 여기도 고려해야 돼요.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환전시켜주지 말아야죠. 근데 그거는 이미 펄스 클래스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청한 다음에 폴스가 하나라도 폴스가 나오기만 하면 그건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rue가 나오는 경우에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 true인 경우에만 환전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폴스가 나오면 그냥 환전 안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여기서 내야죠. 환전을 금액을 입력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그 금액을 빼고 더하면 되잖아요. 그 작업은 빼고 더할 때 그 earn 메소드와 spend 메소드가 성공 실패 여부에 따라서 true false를 내주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if 대를 쓰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요청을 다 해서 이게 true가 돼야지만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고 아니면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else의 경우에는 실패한 경우죠. 실패한 경우에는 환전이 실패했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 지금 이 메뉴는 뭐냐 하면 한화에서 1화로 바꾸라는 거죠. 따라서 한화에서는 차감을 해야 돼요. 어마운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화 지갑을 요청해야죠. 펄스한테. 펄스인데 한화 펄스한테 요청해야 돼요. 한화 펄스한테 스펜드 하게 해야죠. 어마운트를. 그죠? 성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지? 다음으로. 그쵸? 그 다음에는 에나폴스에다가 넣어야죠. 에나폴스에다가 입력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하면 되죠.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 환전을 해야죠. 에나로 넣을 때는 10분의 1로 감하면 되니까 1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둘 다가 true가 된 경우는 정상적으로 차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되죠? 어떻게 보여줘? 두 계정의 차례로 다 보여줘야 되죠? 라이터 1한테는 원창에다가 한화창에다가 제대로 환전이 됐다고 알려줘야 될 거고요. 얼마가 환전됐다고 알려줘야 될 거고, 에나창에는 또 마찬가지로 얼마가 환전해서 환전 지출, 환전 수입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빠져나간 원화부터 보면 이번에는 라이터 1에다가 요청해야죠. 뭔 요청을 해야 돼? 쇼 트랜잭션에 요걸 요청해야죠. 요거. 그쵸? 그래서 라이터 1에다가 쇼 트랜잭션 중에 마운트까지 있는 거 요걸 선택하면 어마운트만큼 메시지를 적어주면 되죠. 원하는 빠져나갔으니까 환전 지출 합되겠네. 그죠? 환전 지출. 원화창에는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원화창, 한화창, 1화창에는 쇼 모두 똑같이 1화창에는 또 10을 또 나눠야 되네. 그죠? 여기다가 10을 나누고 여기에는 환전 수입 이렇게 되면 완전 성공한 경우죠. 원화지갑에서 빼고 일화지갑에 넣고 둘 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 환전 지출됐다고 원화창에다 써주고 얼마 환전 수입됐다고 일화창에다 써주고. 그쵸? 여기서도 반축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죠? 일단 차감 직선하고 성공하면 차감이 됐죠? 차감이 됐다. 차감이 성공적으로 된 경우에는 두 번째 수입 다른 계정에 넣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차감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얘기는 잔액보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잔액보다 충분히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차감이 된 거고요. 음수도 아니니까 확실하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수입으로 집어넣을 때는
음수하는 게 이미 체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찾아보세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문제가 있어요. 뭐 코드에 의미에는 문제가 없는데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요. 나눗셈을 두 번 하자. 왜 10으로 두 번 나눠야 돼? 그렇죠? 한 번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 한 번 나눠서 기억에 두고 쓰면 되죠. 그러려면 변수가 필요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써놨다. 여기다가 int amount 이번에는 1화로 환전할 거기 때문에 amount in n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눠서 일부 환전을 해서 환전 액수를 확정해 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나눌 필요 없지. 이제는 여기서 나눠 놓은 거 쓰고요. 여기서도 쓰고. 그러면 나눗셈은 한 번만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허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환전이 실패한 경우 이거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걸 해보세요. 환전이 실패한 경우 어떻게 할까? 양쪽에다 실패했다고 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쓰고요.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실패했다고. 따라서 어마운트는 이번에는 필요 없고 메시지만 보내죠. 환전 실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반대쪽 환전은 대칭입니다. 해보세요. 이건 그냥 대칭이야.
자, 이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카피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대로 카피해 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1화에서 하나로 환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마운트가 1화고요. 따라서 한화로 바꾸려면 원이라고 써야 될 거고요. 이번에는 원화로 바꾸니까 10을 곱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화에서 스펜드를 해야 되니까 이건 n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한화 집어넣을 거니까 이거는 원으로 바꿔야 되고요. 스펜드는 자기 돈으로 하고 이건 원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화 계정에는 환전 수입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넣어야 되네. 어마운트인 원을 여기다 넣고요. 이게 환전 수입이 되는 거고, 원화가. 이번에는 n화는 원화 어마운트가 그냥 n화고요. 이건 환전 지출이 되네. 지출. 환전 지출. 그쵸? 이거는 그냥 순서를 지출한 다음에 수입 순서를 위에 넣는 게 낫겠어요. 그럼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패턴이 똑같죠? 이거는 어차피 둘 다 실패니까 그냥 실패라고 적으면 똑같이 적으면 되고요. 자, 이제 완성했습니다. 실행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좀 적으면 해놔야겠네. 자, 그래서 한화를 환전을 하는데 $100,000을 NY 지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NY에는 만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됐네. 10만행이 빠졌고요. 여기는 만행이 수입이 됐죠. 그죠? 반대로 1화에서 이제 보내면 500원을 1화에서 한화로 보내면 여기는 500원이 빠지고 500엔이 빠지고요. 여기는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잘 됐죠? 자, 그래서 실습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직접 해서 확인해 보세요. 잘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그럼 숙제는 이제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혼자서 뭔가를 해보는 건데요. 숙제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숙제는 노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뭔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보는 건데 주사위 게임이에요. 주사위 게임.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하는 게임인데요. 주사위를 한 쌍씩 굴려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굴린 두 개 주사위를 서로 한 번씩 굴리는데 굴려서 제일 급수가 높은 게 이제 쌍둥이가 되는 경우, 같은 주사위 면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높은데 당연히 그 중에서는 6이 제일 높고 1이 제일 낮겠죠. 그래서 쌍둥이가 되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둘 다 쌍둥이면은 이제 숫자가 큰 쌍둥이가 이기고요. 둘 다 쌍둥이가 아니면 그러면 수의 합이 큰 사람이 이기고요. 수의 합이 같으면
두 수의 차이가 작은 사람이 이겨요. 두 수의 차이까지도 같으면 비긴다. 뭐 이런 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창을 띄워가지고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만든 프로그램이 있을까? 안 넣어놨네. 아, 여기구나. 엉뚱하게 찾았네요. 다이스 게임 있네. 오케이,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걸 놓고, 이걸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 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마 실행이 되겠지. 한번 해봅시다. 이름 등록해주세요. 갑돌이,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게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요. 갑돌이 이겼네. 한 판 이겼어요. 왜냐하면 갑돌이는 4, 6이 나오고요. 갑순이는 3, 5가 나와서 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창이 나오고요. 더 할래? 물어봐서 더 하겠다고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알아서 게임 해주는 거죠. 갑돌이가 또 이겼습니다. 6대 5로 이겼어요. 또 이겼네. 7대 6. 이번엔 갑순이가 이겼습니다. 7대 8. 이번에도 갑순이가 이겼어요. 9대 4. 이번에는 쌍둥이 나와서 이겼고요. 6대 6인데 2, 4 차이가 작아서 갑돌이가 이겼습니다. 이번엔 쌍둥이 나와서 갑순이가 이겼고요. 갑돌이가 이겼고, 갑돌이가 또 이겼고요. 8대 7. 갑순이가 이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무작위로 하니까 거의 막강막하네요, 그죠? 뭐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이거를 구현하는데 이제 전략이 다 짜 있고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짜여진 설계도를 바탕해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이게 이제 주어진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딜러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객체가 주사위 객체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 객체가 있으니까 주사위 클래스,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풋 뷰, 아웃풋 뷰는 레지스트라, 그 다음에 게임 보드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클래스도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스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고요. 필드 변수가 5개고, 그 다음에 메소드들이 쭉 있고요. 그 주사위 굴리는 메소드. 그 다음에 플레이어 클래스도, 모델 클래스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구현해보라는 건가? 이것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설명이 있고요. 이거는 명세죠. 그 다음에 완성한 플레이어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뷰 클래스도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해본 거니까 뭐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클래스,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인풋뷰 클래스죠. 아웃풋 클래스는 개인 보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 보드 클래스, 뷰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뭐 디자인은 꼭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자인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아웃풋 뷰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게임 진행 알고리즘 여기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컨트롤러 클래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클래스 만들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스타터 클래스를 만들어졌네. 여러분이 담당한 부분은 컨트롤러 클래스와 컨트롤러 클래스인 딜러와 아웃풋 뷰 클래스인 게임 보드 클래스 두 개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한 다음에 소스 코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집으로 압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은 다음 수업 시작 전까지예요. 이상입니다.